10월 18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59% 하락한 2593.8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55% 하락한 753.2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종목, 코스닥에서는 1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넥스턴바이오, 팜스빌, 솔트웨어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14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비만 치료제 테마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 이후 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일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틀 전 국내 연구진들은 고지혈증 치료제로 알려진 페노피브레이트가 비만이나 당뇨로 인한 신부전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규명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하락장 속에서도 일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중에서도 넥스턴바이오는 자회사인 로스비보 테라피틱스가 노보노디스크와 당뇨병 치료제 공동개발 및 기술 수출을 위한 기밀유지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부각되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팜스빌은 인체 적용 시험에서 YRAC-D001의 체지방 감소 및 항비만 효과를 발표한 부분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YRAC-D001은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인 남해 민들레김치에서 유래한 프로바이오틱스로 항비만 유산균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코로나 엠폭스 테마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올해 엠폭스로 사망한 환자가 1,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에서 보고된 엠폭스 의심 사례는 42,000건이었고 이 가운데 8,000건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에 이은 또 다른 팬데믹이 급작스럽게 찾아올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건 분야에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도 지속 부각되며 코로나 및 엠폭스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에만 위험 수위가 높은 감염병 17가지가 발생하는 등 팬데믹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마르부르크병과 조류 인플루엔자, 엠폭스 등을 고위험 감염병 사례로 들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YJ링크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YJ링크는 표면 실장기술 장비 전문 업체로 주요 제품은 크게 PCB 이송 장비와 PCB 추적 장비, SMT 호공정 장비 및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등이 있는데요. 그런 YJ링크는 장중 최고 100%까지 상승 후 종가는 공모가 대비 81%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인스피언도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스피언은 소프트웨어 컨설팅 및 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로 장중 최고 76%까지 상승했지만 종가는 공모가 대비 31%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솔트웨어는 자체 개발한 대형 언어 모델 사피가 우수한 기술력을 지녔음을 입증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솔트웨어는 사피가 미국 H&B아시스사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평가 리더보드인 호랑이 리더보드에서 오픈소스 모델 분야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일 호랑이 리더보드 기준으로 사피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모델은 오픈AI의 챗GPT4와 엔트로픽의 클로드 3 오프스 뿐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SY 스틸텍을 비롯한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고 전해진 부분이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인데요. 일론 머스크에 이어 카지노 재벌로 알려진 셸던 아데슨의 부인 미리암 아데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규모 자금을 기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되는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네요. 한편 HLB 이노베이션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HLB 이노베이션은 최근 미국 자회사인 HLB USA의 신주 인수를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단기 차입을 결정했다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이번 차입을 통해 미국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상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대우부품은 어제 최대 주주의 소유 주식수가 증가되었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오면서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밖에도 대우부품은 어제 장마감 후 대우부품에서 아진전자부품으로 상호를 변경 상장한다는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변경 상장일은 10월 22일입니다. 다음으로 피델릭스가 상승했습니다. 어제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하며 전일 대비 9%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당국이 TSMC가 미국의 수출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 화웨이를 위한 반도체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오늘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피델릭스의 최대 주주인 동신 반도체 주식유한공사가 중국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SMIC와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피델릭스가 반사수의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네요. 한편 헬릭스미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한미사이언스는 자회사인 한미약품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밖에도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 등 신약 개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한미사이언스는 지난주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공시가 올라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